네, 이번 주는 월드컵 개막을 시작으로 해서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오늘 있을 한은 금통위까지 좀 주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목요일이 금방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빨리 찾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더 좋습니다. 함께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먼저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의 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 이격 조정 후의 터닝포인트, 낙폭 성장주의 반격이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연이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월, 화는 좀 조정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토요일에 방송 출연해서 전략 후강이 될 것이다. 네. 이번 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떨 때는 또 매파가 강경 발언,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속도 조절 이런 얘기 나오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판단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는 딱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가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키워드에서 이격 조정 후 터닝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어떤 사이클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의 그런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10월 초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4분기에는 큰 장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한 17% 정도 계속 올랐어요.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과열권에서 이게 이제 이격 조정이거든요.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이격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안 좋은 조정이냐라고 봤을 때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이격 조정이에요. 이게 좀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물론 여기 음선은 허기지만 이제 양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왜 전략 후강이냐 간단합니다. 주식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 5주선이거든요. 이격을 메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을 찍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이번 주 양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님.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이제 금통위 이제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치 않아요. 항상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슈 같은 건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양선도 한번 기대할 수 있다 생각도 드는데 음선 나와도 또 다음 주는 나쁘지 않겠죠. 예, 여전히 4분기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결국 5주선 이격 메우고 가고 있죠. 그래서 전략 후강이 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 결국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어떤 시점에서 매수해야 돼야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급등하는 종목 따라 잡아서 수익도 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투자 분들을 위해서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낙폭 성장주 이제 오늘 테슬라가 한 8% 가까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던 게 에코프로예요. 이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많이 내리고 음선 나왔을 때 안 볼 때 이때 상승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렇게 좀 저점에서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먼저 4분기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금통위라던가 FOMC 의사록 공개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새로운 종목들 보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종목들 저점에서 잘 잡으면 또 수익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결국 지금은 로테이션 종목 장세예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뉴스 따라서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오롯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 있는 종목, 로테이션 장세. 아까 보셨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뭐 추가 상승도 좀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을 눌림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 대상은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금리도 거의 피크아웃 되는 그런 구간에 왔잖아요. 그러면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차트 박사 청도님께서 종식님은 폐배터리 큰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제 기억에는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재미가 없어요. 네. 많이 내려 속상하실 텐데 다시 한번 이제 관심권에 두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에이스는 이제 뭐 한년됐기 때문에 못 해드리지만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은 다시 한번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절 충분히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이렇게 AS 드릴 테니까 혹시 들고 계신 분들 또 혹시 없으신 분들 이제 서서히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관심권에 놓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부분 참고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AS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AS 이렇게 또 해봤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AS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속적으로 9월부터 얘기를 주셨던 종목 피플바이오 수익률 51%, 상신 EDP 38%의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월요일장에도 정규장에서 12%대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윗방향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각각 제시해 주셨던 최근 유망주입니다. 에코플라스틱과 지노맨 컴퍼니도 각각 20%가 넘는 수익률 나타내면서 그래도 나름 흐름이 괜찮은 모습 나타내고 있거든요. 각각 AS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종목 중에서 한 종목 50% 이제 목표 네. 확실히 추가 달성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종목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AS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사실 이 저점에서 정말 아쉬움이 있는 게 이때 이제 완전 저점에서 했거든요. 근데 출발이 상한가였어요. 근데 상한가였어도 불구하고 50%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다음에 맥점 되면 다시 한번 들고 나올게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믿습니다. 또 수익 나시면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에코플라스틱, 바로 이게 차량 경량화에서 쓰이는 뭐 전기차라든가 또 일반 내연기관차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이게 다 저점이었잖아요. 이럴 때는 거의 뉴스 안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슈화돼서 많이 오른 종목들, 스포트라 같은 종목을 할 것이냐, 그거 잘하시면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패턴들은 거의 리스크 없이 접근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잘 관찰하시죠. 아직도 PR이 6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리스크는 없다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노맨 컴퍼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노맨 컴퍼니를 말씀드릴 때 앞으로 의학계를 지배하는 거, 빌 게이츠 그 회장 말을 이용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뭐 대머리 치료제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면역 항암 치료제 그거 네. 같이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회사거든요. 아주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이것도 뭐 좀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상신 EDP,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상신 EDP 같은 것도 이것도 결국 삼성 SDI 납품하고 있거든요. 원통형 배터리 캔, 예, 그것을 만드는 거니까 계속 상승 때문에 크게 내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점에 사서 시간의 가치를 사게 되면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또 1.5 수익 실현이 전략이 좋아 보인다.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 AS 가져봤고요. 이번 주 유망주도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건홀딩스입니다. 앞서 방송 시작 전에 저랑 위원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모듈러 관련주 제가 어제 브리핑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관련주들 보면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뉴스도 나오면서 금강공업이나 SY나 범양건영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 금강공업 많이 올랐는데 이건홀딩스는 제가 좀 놓쳤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저희 시간에도 몇 차례 또 얘기를 주셨고 또 추천해주시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건홀딩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제 앵커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할 네. 때 말씀하셨다 해서 야 앞서가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제 이제 그 정부에서 산학연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산업 그다음에 또 학계 뭐 연구소 뭐
관공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뭘 했냐면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를 발족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모듈러 주택은 앞으로 건설 그거의 혁신 아이콘이 될 거예요. 결국 제 4차 산업혁명까지 연결되면서 왜냐하면 결국 친환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건 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식으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동사는 시스템 창호하고 커튼월,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에 강조합니다. 사실 아까 잉크님께서는 그 기업들 있죠. 그거도 앞서서 제1호로 했던 게 바로 이건 창호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스템 창호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커튼월 같은 경우는 저기 광주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국립 그 박물관 이런 데 다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옴시티하고 우크라 재건 수혜주가 됩니다. 일단 이제 네옴시티를 건설하려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이 필요하거든요. 삼성물산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 그런 걸 발족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우크라도 이제 지난번 부총리가 와 우리나라한테 이 모듈러 주택에서 재건할 때 우리가 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카타르에 가면은 랜드마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여기에서 현대건설하고 150억 컨소시엄에서 이 창호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223억이에요. PER이 0.51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의 정책 수혜주다. 정책 수혜주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시세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어제 이제 그런 정책 협의체가 발족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SY도 많이 올랐고 덕신 하우징도 올랐거든요. 참고로 모듈러 주택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 판넬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판넬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SY예요.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는 덕신 하우징이에요. 그런 것도 그다음에 또 파레트도 들어가고 창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파레트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건 그린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건 그린텍이 100% 하고 있고 시스템 그 창호는 바로 이건 창호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인천에 가면 10,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송도 바로 앞에. 그것도 자산 가치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PER이 0.51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모듈러 주택 개념들을 어제 그 수정 앵커께서 설명했다는데 이것이 왜 그 혁신 아이콘이냐, 건설에서. 사실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해요. 그 남극 같은데 거기에서 건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송해서 남극에 장부기지에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립 설치를 하고 운송을 해서 딱 세트하면 끝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멘트 같은 거 짓는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파괴하려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산업 폐기물에 건축 폐기물이 들잖아요. 이것은 90%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꼭 폐배터리 활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네. 부품 자재를 70에서 80% 공장에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리사이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모듈러 주택은 이제 막 초창기예요. 그래서 2000년에 7건에서 68건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또 네옴시티 같은 모멘텀도 있죠. 또 우크라 재건도 있죠. 이런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이 모듈러 주택에서 강한 게 바로 SY입니다. 저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종목들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막 따라잡기 좀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제 어제도 그 정부 그 정책 협의체가 발족했으니까 진짜 새로운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걸 이제 찾기에 분주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밸류에이션 대비 그 가격의 괴리를 보거든요. 그럼 SY 대장하고 이건 홀딩스하고 비교해 볼게요. 예. 자본이 비슷합니다. 200억대.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얘가 2,500억대인데 얘는 800억대예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가 지금 뭐 많이 내렸죠. 그다음에 3분기 매출액도 거의 비슷하죠. 3분기 영업이익이 SY가 100억인데 이건 홀딩스는 2배 정도가 되고 있고 PR은 거의 비슷하죠. PBR에서 엄청난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잠깐 이제 간략하게 네. 설명드리면 이건 홀딩스에 대해서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한번 상한가 뽑았고 이게 삼각 수렴 패턴에서 이평선 밀집이에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양양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이것을 이제 돌파하면 슈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3,700원 정도 매수 괜찮고요. 목표가 4,7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워낙에 이건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해 주시니까 제 브리핑이 좀 위협받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섹터 전문가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건홀딩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한 다른 종목들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이 종목 지금 저점에서 잘 잡아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은 하단의 자막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빨리 나갈까요? 네. 네, 스마트카 핵심 제품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현기차와 그 PBV라고 있어요. 이것은 목적 기반 이제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디스플레이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매출이 한 5,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518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6% 증가가 전망됩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공통된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삼각 트럼 패턴에서 윗방이 됐다 아랫방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찰나 있는데 이 음선 다음에 다이버전을 하고 있고 강세 잉탱이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주봉을 잠깐 보실까요? 주봉은 저는 이번 주 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15,7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모트렉스는 매수가 시초가부터 15,700원,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 어떤 종목들 잘 잡으면 될지 이야기 나눠봤네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